우리 집이 전체적으로 난방을 가동을 할 때 다른 곳은 다 난방이 되는데 특정 반만 난방이 안 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방법은 제가 이제까지 한 22년 정도를 이 업종에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물론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자들TV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편난방에 관한 영상입니다. 편난방. 이제 편난방이라는 것은 우리 집이 전체적으로 난방을 가동을 할 때 이제 특정 방, 작은 방이면 작은 방, 거실이면 거실, 이렇게 특정 방이 난방이 안 되는 현상, 다른 곳은 다 난방이 되는데 특정 방만 난방이 안 될 때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편난방이라 그러는데, 이 편난방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이제 편난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 전 우리 집 편난방이 생기는 원인은 총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제 첫 번째, 용량이 부족한 경우. 내가 우리 집의 용량을 알아야 되는데,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용량이 빡빡한 상태로 설치가 된 상태에서 보일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또는 확장,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확장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이제 보통 그럴 때 편난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분배기 내부에 관 구경이 이렇게 얇아졌을 때 또는 막혔을 때, 이제 그럴 때 또 편난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난방 배관에 이물질이 있을 텐데, 이물질이 생기는 원인은 K사 그 특정 모델 보일러, 그 보일러 자체에 이물질이 생기고, 상향식 보일러, 아래층에서 위층 떼는 보일러, 그 보일러를 상향식 보일러라 그러는데, 또는 밀폐식이라고도 하죠. 그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을 때, 그리고 분배기의 재질이 알루미늄이나 철, 또는 화장실에 라지에타가 설치되어 있을 때, 보통 라지에타가 알루미늄 라지에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라지에타가 설치되어 있을 때하고, 그리고 이제 난방 배관의 연결 부위가 철부속, 보통 이제 백관 부속이라 그러는데, 그 철부속이 사용이 됐을 때 이제 난방 배관에 이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에어가 찼을 때, 공기죠, 공기. 이제 공기가 찼을 때 그렇게 또 편난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4가지인데 이 4가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로는 용량입니다. 용량은 아마 영상 시청하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조사에서 선택해 놓은 평수 곱하기 500 말고 최소 600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32평 곱하기 600을 하면은 19,500 뭐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용량에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확장, 보일러 용량을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하면 평수가 늘어나잖아요. 확장된 평수까지 포함을 해서 곱하기 600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용량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보일러에 보통 모델이 있죠. 모델을 보시면 영어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 또는 깃도라인 같은 경우는 한글, 거꾸로 다시 16 이러면 16,000, 경동 같은 경우는 프로 다시 13 이러면 13,000 그렇게입니다. 대성은 SSP 플러스 20 그러면은 2만. 자, 이렇게 용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겠죠. 이제 그렇게 보일러를 교체를 해서 편난방을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분배기의 관 구경이 좁아졌거나 또는 막혔을 때입니다. 막혔을 때.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쉽게 좀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일단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분배기가 이제 저희가 편난방이 발생을 해가지고 교체했던 분배기입니다. 떼어놨던 분배기죠. 보시면은 이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이물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스케일이거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라지에타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라지에타 때문에 이물질이 발생을 해서
이제 라지에이터는 필요가 없어서 철거해서 이제 직결 연결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배관 청소를 하고 그리고 분배기까지 이제 교체가 된 상황. 보통 이런 경우에도 이제 팬 난방이 발생을 하고 난방이 좀 많이 늦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관 구경이 좁아졌을 때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막혔을 때. 자, 이 분배기도 마찬가지. 특정 방이 난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배관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분배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애들 방이었는데 안에 보시면 이물질이 있습니다. 이물질. 이제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제 팬 난방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경우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은 모든 방의 밸브를 다 잠그고 이 방만 열었을 때 뭐 보일러에서 우당탕탕탕탕탕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과열 증상으로 에러 코드가 뜬다든지 하면은 이제 분배기 막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이 상태로 분배기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는 확인이 조금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물질입니다. 이물질. 이물질은 이제 방바닥 속에 들어있는 경우는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제 보일러 쪽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일단 보일러에 보면은 항상 거의 난방 환수 쪽에는 이제 스테레나라고 그러죠.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이제 청소를 해서 만일 거기에 이물질이 있으면 우리 집 방바닥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필터 청소를 하는 방법인데 각 서비스 센터 제조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모델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필터 청소를 하는지 그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인데 자, 이 방법은 이제 두 번째 했던 방법하고 조금 동일하기는 합니다. 이 난방이 잘 되는 방의 밸브는 다 잠그고 그리고 난방이 잘 안 되는 방, 아예 안 되거나 뭐 약화가 나는 방이 있죠. 그런 방 밸브만 열어놓고 나머지 밸브를 전체적으로 다 잠깁니다. 잠그고 이제 보일러를 가동을 하면서 이 꼭지에 이 에어를 빼는 이 밸브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통 에어를 뺄 때는 환수 쪽보다는 공급 쪽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 쪽에서 빼야 아무래도 더 잘 빠지는,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급 환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일러를 가동을 했을 때 한쪽은 많이 뜨겁고 만약 한쪽은 덜 뜨겁고 그런 상태면은 항상 많이 뜨거운 쪽, 그쪽이 공급입니다. 이제 공급에서 빼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죠. 이런 상태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코크를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코크를 마찬가지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태의 코크면은 여기서 에어를 빼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어가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에어 처리를 하고 다시 잠궜을 때 다 안 잠길 수가 있어요. 안에 패킹이 마모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코크를 봤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만지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방, 난방이 잘 되는 방은 다 잠그고 그리고 안 되는 방만 열어서 강제로 난방을 가동시킵니다. 그러면은 보일러 쪽에서 자동으로 순환이 되면서 웬만한 에어는 그쪽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에어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팬 난방이 생긴다 그러면은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이제까지 한 22년 정도를 이 업종에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물론 뭐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각 가정 집에는 이렇게 방을 열고 잠그는 이렇게 분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프가 연결됐다고 가정을 하고, 보통 이제 편난방이 생길 때 보면은 작은 구수 3구나 4구 이런 쪽에서는 편난방이 많이 안 생기고, 보통 뭐 5구, 6구, 7구, 8구, 9구, 10구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구수가 많은 곳에서 이제 편난방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방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순환을 한 번 더 시켜줘야 돼요. 만일 첫 번째 방 열고 나머지 방 다 잠깁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위아래를 만져서 이제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덜 뜨겁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만졌을 때 이제 덜 뜨거운 쪽이 순환이 되면서 점점 뜨거워지죠. 그러면은 이 시간을 잽니다. 시간. 여기서 여기에 돌아오는 시간 체크를 하고, 마찬가지 다른 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도 열고 잠그고 전체적으로 순환 시간을 체크를 하고, 자, 순환 시간을 전체적으로 만약 5구니까 5개 다 체크를 합니다. 순환 시간을 다 체크를 해서 이제 보통 편난방이 생길 때는 보통 끝방이 안 되거든요. 끝방이 안 되는 경우하고, 확장을 했을 때 거실 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만약 끝방이 편난방이 생긴다 그러면은 맨 끝방은 활짝 엽니다. 활짝 열고, 자, 이제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방에서 아까 순환 시간을 체크를 했잖아요. 순환이 가장 빨리 됐던 곳, 이제 시간이 가장 짧게 순환이 됐던 곳 있죠. 그런 쪽에 방을 잠궈줍니다. 약 45도 정도 잠궈주고, 마찬가지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잠궈주면 됩니다. 만일 순환이 좀 많이 늦었던 곳 있죠. 늦었던 곳은 조금 덜 잠궈줘야 돼요. 조금만 덜 잠궈주고, 순환이 가장 빠르게 됐던 것들은 좀 많이 잠궈주셔도 돼요. 이렇게 잠궈주셔도 안쪽에 보시면, 자, 밸브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면은 꽉 닫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공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급과 한수 라인은 어차피 난방이 들어온 라인은 한 라인이고, 순환이 잘 되는 방이 먼저 순환이 돼버리면 이미 보일러에서는 그 온도 감지를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압력을 좀 균일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방들은 좀 잠궈주고, 안 되는 방들은 활짝 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뭐 각방 시스템이라든가 가끔씩 보면은 구동기가 달려있고, 아니면 아래 구동기가 달려있고, 그리고 위쪽에 그 유량 조절 밸브라고 달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 유량 조절 밸브가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이 역할을 하는 건데, 유량 조절 밸브에도 보면은 그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게 활짝 열린 겁니다. 활짝. 그리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많이 잠기는 거예요. 유량 조절 밸브로 조정을 해서 편난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량 조절 밸브 같은 경우는 최초에 거의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만지기 전에는 거의 맞춰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또 유량 조절 밸브가 달려있는 이 세대는 단점이 좀 잘 막힙니다. 유량 조절 밸브가 이물질이나 스케일 때문에 조절 밸브가 좀 작아져 가지고 유량 조절 밸브 때문에 편난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편난방을 정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될 겁니다. 귀신같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신 분들은 이번에는 바카스 말고 커피 한 잔씩 쏘십시오. 오늘은 편난방 부분 난방이 될 때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